21세기 대한민국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빠르면 빠르지 자신의 삶은 뒤처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죠. 어쩌면 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날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말이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경복궁은 동쪽에 건축문, 서쪽에 영추문, 남쪽에 광화문, 북쪽에 신무문을 가졌고, 풍수적으로는 좌청룡의 기세를 가진 낙산과 우베코의 기세를 가진 인왕산에게 감싸 안겨진 완벽한 궁궐입니다. 이토록 완벽한 경복궁은 만년토록 큰 복을 누려 번성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경복궁의 뜻이 사라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영추문이에요. 제가 듣기론 제일 먼저 이곳을 통해 일본군이 침투하려고 했는데 도끼로 내리치고 폭탄을 설치했는데도 이 문이 열리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일본군이 장대를 이용해 담을 넘어갔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1894년 7월 23일) 오전 0시 30분 계획대로 실행하라 라는 오토리 공사의 전보가 도착하자 조선을 삼키려는 일제의 야욕은 경복궁 점령을 통해 보여집니다. 타케다 중자가 지휘하는 일단이 영추문에 도착했는데 대문이 굳게 닫혀있어 들어갈 수 없었다. 북쪽 금화문을 살펴보았지만 이 역시 막혀있었다. 공병소대가 폭약을 장치하고 도끼를 사용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장대를 통해 기어 올라간 카와치중이가 문을 열고자 했으나 이 역시 실패하였다. 결국 안가 밖에서 톱질을 하며 빗장을 절단하고 도끼로 대문을 부수어 가까스로 문을 연 것이 오전 5시경이었다. 영추문을 돌파한 일본군은 곧바로 경복궁의 남쪽 문인 광화문으로 진격합니다.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일본군은 경복궁의 동쪽 문인 건축문으로 향했고, 광화문까지 점령할 일본군과 합세하게 되죠. 그렇게 주요 문들을 점령할 일본군은 제일 먼저 조선 국왕을 찾으러 나섭니다. 작전 시간 약 7시간 만에 경복궁은 일제에 의해 점령당하게 되고, 이는 얼마나 나라가 약했는지 알 수 있었던 그런 치욕스러운 사건이었죠. 당시 야마구치 대대장은 고종을 아련하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양국의 병사들이 교전하여 전하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은 유감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귀국 병력이 이미 우리에게 무기를 내주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전하를 모실 테니 우리 병사가 옥체를 보호하여 결코 위해가 미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전하,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말이 좋아 안전, 보호지, 이를 말했던 야마구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누가 봐도 협박이었습니다. 그렇게 경복궁을 점령하고 왕을 포로로 잡은 일제는 조선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권을 지원합니다. 경복궁 올 때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경회루랑 이곳 향원정인 것 같아요. 진짜 이쁘죠? 이제 저는 고종과 명성황후가 지냈다는 건천궁으로 가보려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복궁에 오게 되면 거대하고 위험있는 건축물만 보시고 북쪽에 있는 건천궁까지는 안 오시더라고요. 거란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 건천궁인데 말이죠. 원래 왕과 왕비는 경복궁 중앙에 위치한 강령전과 교태전이 침수였다고 해요. 그런데 고종과 명성황후는 특이하게 이곳 건천궁에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이 명성황후가 시해된 장소로 알려진 곤영합입니다. 경복궁이 점령당한 후 설상가상으로 청일전쟁의 승리가 일제에게 돌아갑니다. 이는 다시 말해
조선은 더 이상 청나라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힘이 없던 조선에게 청나라마저 없어지자 이에 조선은 청나라가 아닌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일제를 내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일제는 조선의 이런 행동을 막기 위해 한나라의 국무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죠. 새벽 5시경 일본군과 조선군은 궁궐에 침투하였다. 이에 총알을 이미 소진한 보초들은 사방으로 달아났고 1500명이었던 군인과 장교들은 사라지고 250명 남짓한 병력만이 남아있었다. 25명 정도의 일본인들이 왕비의 처소에서 무섭게 고함을 질러대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이 일본인들은 궁녀들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녔는데 이 여인들 중 그 누구도 비명을 지르기는커녕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심지어 마루와 창문 밖으로 내던져질 때에도 이 여인들은 모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조선 여인의 침묵은 실로 그녀들의 굳센 용기에서 비롯한 것임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다. 왕비의 묘 이장식은 9월 4일에 거행되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살해된 왕비의 유해는 뼈 몇 조각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불에 타버렸다고 합니다. 을미사변 이후 일제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는데 이에 고종은 자신이 독살당할 것이 두려워 한동안 외국인 선교사가 가져온 통조림만을 먹었고 암살당할 것이 두려워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에 고종은 큰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은 바로 궁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 훗날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이죠. 고종이 궁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고종이 어떤 문을 사용했는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에 대해 똑부러지게 정해진 게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조선의 왕 고종이 얼마나 치욕스럽게 궁궐을 빠져나왔는지 말이죠. 궁궐을 빠져나온 고종은 곧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궁궐을 빠져나오려고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에 고종은 더더욱 신중을 기하였죠. 그렇게 고종은 일제의 눈을 피해 무사히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하게 됩니다. 친애하는 알렉세이 보리소비치 공작께 고종이 세자와 함께 러시아 공사관에 은신처를 마련해 줄 것을 비밀리에 알려왔습니다. 그들은 현재 궁 안에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며 위험을 감수할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고종의 계획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현재 고종에게는 이 난국을 타개할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 7시 30분 한 쌍의 여인 용가마가 문을 닫은 채 들려왔고 그 안에는 여자 옷으로 갈아입은 고종과 그의 큰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종이 우리의 손님으로 얼마 동안이나 더 머물지는 물론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 사실 하나는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종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꽤 안정을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종은 공사관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나 초병이 부르는 호각 소리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얼마 전에 해병 한 명이 실수로 사격을 하였는데 이때 고종의 방은 그야말로 공황 상태였습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며 각종 부처와 장관들을 임명했고 앞으로의 대한제국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그런 준비 끝에 대한제국을 선포했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힘없는 나라의 외침은 그저 그들만의 리그였던 것이죠. 이곳이 구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문화재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곳과 덕수궁을 잇는 고종의 길 혹은 왕의 길이 올해 말에 완공될 것이라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거예요.
왜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를 돈 들이며 공사하냐 처럼 말이죠. 이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픈 역사를 부정하지 않고 직시해야 다시금 이런 아픔을 겪지 않는다고 말이죠. 오랑캐를 이용해 다른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뜻의 이의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좋아 중리배교, 실리배교라고 표현하지 이 또한 나라가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는데 이의제를 한다면 그건 그저 새로운 오랑캐에게 먹이를 줄 뿐이죠. 오늘날 여러분의 21세기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한나라의 국모가 보란듯이 살해당하고 왕이 궁궐을 도망친 조선 후기의 모습인가요? 쓰러져간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한 대한제국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인가요?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